중에 2개 나왔잖아. 3개가 나왔네. 아닌가? 줘봐. 자, 그럼 이제 프린트. 야, 프린트 없는 사람 있냐? 자리? 지섭 있냐? 김준현 있어? 네, 야, 김준현 있어? 그럼 프린트 같이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일단 원리학계 맨 뒤쪽에다가 원리학계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고. 원리학계 이제 왔어? 야, 민정아 책 갖고 왔냐? 자, 원리학계의 기본 구조를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자고. 자, 원리학계 문제에서 뭐 제일 기본이 되는 형태. 원리학계 유형이 총 몇 개 있죠, 지윤아? 나 몇 개야? 3개. 뭔 소리야? 3개. 얘들아, 3개야, 3개. 이 3개가 있는데, 접근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대출, 또는 이제 뭐냐, 할부 문제가 있고, 또 뭐야? 마지막? 네, 연금. 이렇게 문제가 3개가 있단 말이야. 지금 이거 학교에서 원리학교를 이제 낸 학교도 있고, 안 낸다고 하는 학교도 있을 건데, 자, 이제 원리학교의 기본 개념이 일단은 아까 정규이가 공리가 뭐냐 물어봤는데, 일단은 이 원리학교 기본은 개념이 공리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10%면 이게 1년 뒤에 110만 원이 돼 있을 거고, 110만 원 원금 플러스 이자가 다시 여기에 대한 이자가 붙어서 10%가 붙어서 121만 원. 이 121만 원이 다시 10% 이자가 붙으면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133.1만 원 이렇게 되는데, 자, 기본 베이스는 공리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공리 이게 있고, 그 다음 이제 이런 게 있어. 뭐 월 초에 납입한다, 아니면 월 말에 납입한다. 기수불, 기말불 이렇게 한자식으로 표현하는데 요새는 그런 표현이 안 되니까, 안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하고, 그럼 월 초에 내는 거랑 월 말에 내는 거랑 뭐가 달라? 생각을 해봐. 1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어. 아니 1월 1일에 돈을 100만 원 넣은 사람이랑 12월 31일에 돈을 100만 원 넣은 사람이랑 똑같이 이자를 준다?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자, 원래는 우리가 은행은 더 시스템이 복잡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일할 계산해서 지금 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계산할 수 없으니까, 자, 1년 기준으로 이자가 붙는다라고 하면 항상 가운데에서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6월 30일에서 7월 1일. 내가 월마다 똑같은 돈을 내? 그럼 1일부터 30일까지 있으면 15일에 이자를 주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내가 월 초에 내가 100만 원을 넣은 애랑 월 말에 돈을 100만 원 넣었으면 이 월 말에 넣은 돈은 100만 원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월 초에 100만 원을 넣었으면 얘는 이자가 붙어서 이제 뭐 101만 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일단은 월 초, 월 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이거 짝대기 한번 그려보자고. 짝대기 그려놓고 적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적금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똑같은 돈을 이제 A1씩 돈을 낼 거야. A1씩 돈을 낼 거야. 그래서 얘가 월 초에 항상 A1씩 돈을 내 가지고, 그러면 12월 말, 즉 올해 말에는 내가 돈이 얼마큼 모였을까라고 물어봤어. 올해 말에 이제 그러면 야, 동준아, 이자가
R이라고 해보자. R. R 퍼센트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R이에요, R. 뭐 예를 들어서 뭐 0.01 이런 식으로 이자 R. 그러면 내가 12월 초에 넣은 돈은 내가 초에 넣었으니까 12월 말 기준에 돈을 봤을 때 이 돈은 이자가 한 번 붙어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겠다. 근데 여기 1제곱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 자, 그 다음에 내가 11월 초에 넣었으면 11월 말 갈 때 이자가 한 번 붙고 12월 말 갈 때 이자가 두 번 붙었으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동규야, 그럼 10월 초에 넣은 건 이자가 몇 번 붙어? 3번 붙는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않게 이 12월 초랑 여기 1제곱, 11월 초랑 여기 2제곱, 10월 초랑 여기 3제곱 여기를 이렇게 체크해 줄게. 그러니까 저거의 합이 계속 일정하다 이거야. 12랑 1, 12랑 2, 12랑 3. 자, 이게 기본 베이스고 어떤 응용된 문제에서는 저 합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1월 초에 넣은 돈도 어차피 합이 일정할 거니까 개수는 어차피 12개 셀 수도 있는데 우리가 검산용으로 너는 어차피 합이 13으로 일정하니까 너는 12제곱이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적금을 매달 넣은 돈이 각각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월별로 12월 거, 11월 거, 10월 9, 8, 7, 6, 5, 4, 3, 2, 1 해서 구했으면은 내가 이거를 뭘 쓰면 돼? 이제 그냥 등비수열의 합을 쓰면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초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요. 공비가 1 플러스 R이고요. 항이 10이에요 하면 내가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쓸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제일 기본적인 적금 문제이긴 했어요. 자,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원리학기 수업한 사람? 아직 안 했어? 아직도 진도로 거기 안 나왔어? 수요 이제 들어왔어.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실물 경제랑 달라. 이거는 여기 있는 그냥 화폐 가치만 생각하는 거야. 가치만. 자, 다시. 그러면 내가 대출을 이제 해볼게요. 대출 옆에 쓰고 또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작게 그려주고 대출. 대출을 했어. 자, 여기 세상에서는 이자만 존재해. 이자만. 오케이? 자, 동준아, 내가 여기에서 1월 초에 X란 돈을, 자, 1월 초에 X란 돈을 빌렸어. 오케이? X란 돈을 빌렸어. 민성아. 그러니까 은행 말은 이거야. 아니, 내가 너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어. 그러면 내가 나 달달이 나눠서 10번이면 내가 100만 원씩 갚을게요 라고 했어. 그래라 했어. 근데 우리 여기 세상에서 뭐가 존재해? 이자가 존재한다고. 이자. 만약에 은행에서 이 1000만 원을 그대로 놔뒀을 때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그럼 아니 내가 1000만 원 통장에 넣었으면 이만큼 1100만 원이 됐을 건데 너는 이때까지 이 돈을 다 갚아야 돼. 이 개념이야. 결국에 이자가 붙는다는 건 지금 이자만 존재하니까 시점을 일치시켜야 돼. 자, 화폐 가치를 보자는 거야. 다시.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네. 아까 이제 복리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지금 2020 몇 년이냐? 6년. 오케이. 자, 2026년 있어. 자, 여기 100만 원 있어. 인성아. 2027년이 있으면은 자, 2026년이랑 2027년 100만 원이랑 둘이 가치가 다르다 이거야. 왜? 자, 연이자가 10%라고 했을 때 이 100만 원 가만히 놔두면 얼마가 돼? 자, 110만 원이 되거든. 그러면은 자, 내가 2026년에 만약에 100만 원을 빌려줬어. 그러면 얼마를 갚아야 돼? 110만 원을 갚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애가 아니 나 2027년에 내가 받을 돈 100만 원이 있어. 그럼 내가 얼마를 빌려야 돼? 자, 여기 A라는 돈이 있는데 이자가 10%니까 이자가 붙으면 애가 1.1A가 될 거니까 애는 100은 1.1A에서 이 A만큼 돈을 빌려야지 얘가 100만 원을 갚는단 말이야. 자, 적금 얘기는 그냥 돈을 쌓아서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대출 문제는 똑같이 날 거야. 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대출은 내가 월 말에 갚아볼게요. 여러분들 월 말에 갚아볼게. 자, 그러면은 내가 갚을 수 있는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이 A1이야. 오케이?
A1인데 내가 12월 말에 A를 갚으면 N은 A가 그대로 있어. 자, 11월 말에 A 갚은 거는 이자가 한 번 붙어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1제곱이 될 거고 10월 말에 갚은 거 내가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자 제곱만큼 될 거지. 자, 그러니까 합이 여기는 0제곱 11 더하기 1 12 10 더하기 2 12 자, 그럼 여기는 이자가 총 몇 번 붙어야 돼?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11번 이렇게 붙겠죠, 여러분들.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적금처럼 그냥 돈을 모았어. 자, 다시 내가 대출해서 돈을 갚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1,000만 원을 빌렸으면 이게 이자 붙어서 나온 12월 말 돈이랑 내가 적금으로 모은 돈이랑 그냥 똑같이 갚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이 돈은 또 뭐 하면 돼?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하면 된단 말이야. 초항이 A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고 내가 항의 개수가 몇 개야? 12개니까 등비수열 합을 쓰면 돼. 자, 근데 내가 월 초에 얼마 빌렸어? X만큼 빌렸어. X만큼 빌렸으니까 1월 말 갈 때 이자 한 번, 2월 말 갈 때 이자 한 번, 12월 말 갈 때 이자가 총 12번 붙어서 X 곱하기 1 플러스 R에 자 12제곱이라고 한다는 거지. 저게 뭐야? 내가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렸어. 그럼 은행은 통장에 그냥 돈을 놔두고 이자가 붙었겠지. 이자가 붙으면 12월 말에 이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똑같은 화폐 가치를 갖고 있는 것만큼 그게 등가 교환이 돼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막 연금 문제를 막 보면은 막 대출이나 보면은 막 할인율을 적용을 하고 막 그런 말이 있긴 한데 자,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무조건 시점을 맨 마지막으로 맞춰서 문제를 푸는 거를 좀 원칙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할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 이어서 한번 연금 문제 하겠습니다. 연금. 자, 이거를 설명해두고 문제를 볼 거예요. 연금 3번. 연금 또 짝대 읽어줘. 짝대 읽어주고 이제 연금을 가볼게요. 연금. 자, 연금은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 잘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이 대표적인데 우리나라는 그 소득이 존재하면 국민연금을 내요. 그래서 만약 65세 이상이 되면은 달마다 본인이 낸 만큼 기여금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연금을 만약에 이제 10년 동안 받는다고 해보자. 10년 동안. 자, 10년 동안 받을 거야. 애가 받을 연금이 매년 초에 돈을 받는다. 매년 초에 얼마씩 받아? A1씩 받을 거야. A1씩. A1씩 받을 건데 자, 연금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요새 주식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잖아. 그래서 나 연금 다 끌어서 이제 주식이 몰빵 치려고 해. 주식이 몰빵 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연금을 일시 수령하는 거지. 일시 수령. 얼만큼? X만큼 내가 지금 이걸 받고 싶은 거야, 얘들아. 자, 받고 싶은 거야. 자, 이거 그냥 대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받을 돈이 뭐야? 지금 내가 연금을 원래 매년 200만 원씩 받을 거였어. 200만 원씩 받을 거였는데 그거를 지금 일시불로 받으면 이게 얼마인지 우리가 보는 거야. 자, 이거 그럼 대출하고 똑같아. 또 뭐해? 그냥 항상 나는 기준이 무조건 맨 마지막 연도 말로 맞춘다 얘들아. 문제에서 대부분 맨 마지막 말일 가능성이 커. 자, 그러면 이 A라는 돈을 내가 200만 원씩 받는 돈이죠. A가 이자 붙으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제곱이고요. 자, 9년 초에 받은 거 내가 이자 2번 붙어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고요. 그러면 1초에 내가 받을 거는 10하고 1, 9하고 2, 1초에 받을 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0제곱이다 이거야. 그럼 또 이거 내가 뭐 하면 돼? 10월 말 기준으로 등비수열의 합, 초항 잡아주고 공비 잡아주고 항의 개수 잡아줬어. 그럼 X라는 애를 내가 1년 초에 받는다라고 한다면 1말에 한 번, 2말에 한 번, 10말에 해서 총 몇 번 붙었어? 10번 붙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랑 이거의 총합이 어쩌면 돼? 자, 같으면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원리학계예요. 그래서 막 적금, 대출, 연금 문제를 문제마다 막 다르게 좀 설명이 나온 책들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마다 설명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점을 고정시켜 놓고 그래야지 적금이나 대출이나 연금이나 푸는 방식이 똑같아지니까 여러분들이 혼란이 없다. 그래서 실제
실제로 문제에서는 어떻게 풀어주는지 우리가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몇 개만 풀어보면 여러분들 옛날에도 한번 풀었죠. 금방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 재현이 재현이가 그럼 또 짝대기 그려봐야 돼. 짝대기. 애가 14년 1초부터 17년 4월 초이면 몇 개월이냐 도대체? 15. 나 이제 늙어가지고 민수야 이거 뭐야? 40개월 아니냐? 40개월이잖아 동준아. 애들아 잘 보이냐? 40초까지 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얼마씩 넣어? 돈을 A1씩 넣고 있었어. A1씩 넣고 있었는데 그러면 2017년 4월 말에 애가 얼마 받아? 자 40말이야. 40말에 2212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자가 월 이율이 0.5%래. 0.5%니까 우리는 1.005가 바로 아까 말한 1 플러스 R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40초에 받은 돈은 A 곱하기 1.005의 1제곱. 자 39초에 받은 거는 애가 A 곱하기 1.005의 제곱. 자 1초가 이자 몇 번 붙었는지 봐도 돼. 근데 잘 안 보이면은 이게 합이 일정하니까 너는 이자가 붙었을 때 이자가 총 몇 번 붙어? 40번 붙었구나. 자 이렇게 잡아주고 이거의 합이 이거랑 같아야 된다 이거야. 그럼 초항이 A의 1.005고 자 공비가 1.005니까 R-1분의 초항 곱하기 1.005의 40제곱 마이너스 1이 바로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너가 1.2이네 0.2 너 뭐야? 0.005 5분의 A 곱하기 1.005 220인가? 44?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랑 해서 또 양변 약분해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넘어? 그냥 2번은 좀 1번이랑 똑같은 문제여서 넘어가보고 3번 이제 이게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출 8부. 자 7월 초에 자 또 그림 짝대기 여러분들 짝대기 손 넘어가자. 그려주세요. 7월 초에 해서 8부로 구입을 했대. 얘가 7초에 자 7초에 8부로 구입을 했어. 얼마? 지금 우리가 손목시계 값을 일식으로 치른 다음에 이걸 X라고 생각을 해. 자 7월부터 매월 말에 9만원씩. 자 그럼 7초라고 하지만 1초라고 해. 1말부터 내가 언제까지 갚아? 20말까지 갚을 거야. 얼마씩? 9만원씩. 그럼 항상 시점은 맨 마지막 말에 맞춰주세요. 자 그러니까 내가 19말에 넣은 거는 이자가 월 이자가 2%니까 9 곱하기 1.02의 1제곱. 자 그럼 1월 말에 9만원 된 거는 이자가 몇 번부터? 내가 19번 붙는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거의 합으로 이렇게 가버리세요 여러분들. 20말은 이게 0제곱이니까. 그럼 또 등비수의 9 공비가 1.02의 마이너스 1 그리고 1.02의 내가 20제곱 마이너스 1. 자 문제에서 예쁘게 이렇게 주죠. 1.5라고. 자 그러면 이게 x랑 같은 게 아니라 x가 이자가 몇 번부터? 20번 붙어야 된다고. 성준 알겠냐? 즉 1.5x랑 이렇게 같아야 된다는 거지. 저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조연아 이해되냐? 오케이. 4번도 그 6번하고 7번이 약간 살짝 틀었어. 근데 이제 5번에서 연금 문제니까 이 연금 문제도 정리 한 번만 해두고 가보자고. 자 1월에 지훈이가 여기 1호
매년 1월에 일정하고네. 그러니까 1년 초잖아 얘들아. 1년 초부터 애가 20년 초까지 연금으로 받을 거야. 연금으로. 자, 근데 애가 얼마야? 지금 올해 초에 얼마를 샀어? 1억 원이야. 1억 원. 그러니까 만 원이겠지. 만 원. 자, 나는 그래서 시점을 항상 언제로 맞춰? 20말로 맞추자. 20말로. 애가 연금으로 A1씩 연금으로 매달 A1씩 받을 건데 시점을 무조건 맨 마지막으로 가자고. 자, 그러면 20초에 받은 돈은 애가 이자가 붙어서 A에 1.05 1제곱. 자, 19초는 내가 이자가 두 번 붙어서 A에 1.05의 제곱. 그럼 1초에 있는 거 내가 이자가 몇 번 붙어? 20번 붙어서 A에 1.05의 20제곱. 자, 이거의 합이 누구랑 같다고? 이 만만원, 즉 1억 원이 이자가 몇 번 붙었어? 얘가 20번 붙었으니까 1억에다가 이자가 몇 번? 20번 붙은 거랑 이거 합이랑 어쩐다? 같다 해서 여러분들이 풀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6번은 왜 조금 다르냐? 좀 달라져요. 애가 입사 첫 해째 연봉이 A1이고 19년째 해까지 연봉이 8%씩 인상된다. 자, 얘는 이자가 붙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애가 첫 해, 두 번째 해, 이제 18년째 해, 19년째 해가 있고 20년째부터 21, 22, 이제 28까지 28년 동안 근무했다고 하네요. 자, 이거는 결국에 그런 거야. 처음에 내가 A를 받았어. 처음에 A를 받았어. 그 다음은 A에 1.08 1제곱을 받았어. 그럼 18년째는 A에 1.08 몇 제곱? 17제곱을 받았어. 19년째에는 A 곱하기 1.08에 18제곱을 받았어. 근데 이게 얼마야? 4래 4. 그럼 내가 여기까지는 등비수열의 합을 해주면 돼. 그런데 A가 19년도에 받은 돈 4A가 20년도에는 이거에 대한 3분의 2니까 얘는 3분의 8A만 받는다고 이렇게. 왜 짝대기를 그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육안으로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현해서 어떻게 계산해야겠다를 도출해내라는 거야.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웠을 때가 항상 문제잖아 우리가. 7번. 얘는 또 살짝 틀었어. 올해 말부터 매년 말 12년간. 자, 일단은 그림 받고 시작하는 거야. 1말, 2말, 11말, 12말까지만 이렇게 그려놓고 애가 A1씩 받는다고 해보자. A1씩. 근데 올해 초에 받는다면 2,5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연봉이가 6%. 오케이? 애가 올해 초, 즉 아니 이거 먼저 하자. 아니 그냥 1초에 얼마 받으면 이 가치가 2,500만 원이라는 거야. 그럼 12말에는 이자가 몇 번 붙었어? 얘가 12번 붙었단 말이에요. 12번. 1.06에 12번 이렇게. 그럼 12말에 넣은 돈은 A, 11말에 넣은 돈은 A 곱하기 1.06의 1제곱. 그러면 이거 합이 12, 이건 0제곱이니까 합이 12. 그럼 1월 말에 온 거는 이자가 어떻게 돼? A 곱하기 1.06의 11제곱. 그럼 내가 또 등비수열합 써볼게요. 초항이 A고 공비가 1.06 마이너스 1. 자, 0.06에 1.06의 12제곱 마이너스 1. 1.06의 12제곱이 2니까 너가 1이네. 오케이. 자, 이거 얼마냐? 이거 100분의 6이잖아. 6분의 100A. 즉 3분의 50A가
이거 뭐지? 애가 2였잖아. 아 애가 5천만 원이구나. 그러면 50, 100. 그럼 A는 일단 300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네. 일단 A는 300이라고 할 수 있어. 자, A는 300이라고 해두고 여기서 틀어서 이제 또 이 연금을 5년 동안 그냥 받다가 6년 초에 남은 연금을 모두 받고자 한다. 그럼 내가 뭐야? 다시 밑에 이제 또 따로 그려줄게요. 자, 그러니까 얘는 또 6초에 남은 연금을 다 받는데 애가 언제 받는데? 6말부터 언제까지? 12말까지. 그럼 나는 이 6초에 받을 돈이 얼마인 거야? 자, X. 자, 매달 받는 돈이 얼마? 300. 그럼 또 어떻게 해줘? 12월 말에 내가 일치시켜 놓고 이것들의 등비수열의 합 구해주고 그 다음에 X가 이자 몇 번 붙었다? 7번 붙었다? 여기 나와 있죠. 이거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고생이나 다른 문제도 있는데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좀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 수학적 기납법 몇 문항을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뭐 답답한 문제도 있고 그러긴 한데 8번 8번이 사실 많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보면은 좀 대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거예요. A2는 좀 2분의 1. 그럼 루트 3, A3는 루트 2, 뭐 A2. 근데 A가 1이니까 A3는 루트 3분의 1. 자, 여러분들 그냥 이거 꼴을 쉽게 루트 n 곱하기 an을 내가 bn이라고 한다면 너가 b에 n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b1이 얼마야? b1이 1이야 얘들아. 여기 넣어보면 아 b1이 1이니까 아 bn은 1이네? 그럼 루트 n 곱하기 an이 1이네? 하고 끝나는 문제여가지고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좀 생긴 게 쫄게 생겼죠. 넘어가 볼게요. 자, 9번. 이제 수학적 기납법에서는 자, 제일 기본적인 형태 다시 등차수열, 등비수열 빼고는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fn 꼴. 자, 이거 하나. an 플러스 1이 또 an 곱하기 fn 꼴. 이거 둘. 그 다음 애가 pan 플러스 q 꼴. 요 정도가 기본 폼이야. 여기까지가 교육과정에서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교육과정에서는 실제로는 모든 교과서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넘어가서 자 9번은 뭘 봐야 되냐면 이 부분이 AN에 따라서 어떤 거에 넣냐가 달라진단 말이야. 자 이런 거는 대부분 맨 처음 초반은 무조건 해야 돼. 어떻게? A1이 1이야. 그럼 A1이 1이니까 어디에 넣어? 여기에 넣겠지. 그래서 2가 되겠죠. 그럼 A3는 애가 애가 1보다 크네? 그럼 로그 2의 루트 2니까 2분의 1. 자 A4는 애가 또 2분의 1이니까 2의 2분의 1제곱이 루트 2가 되고 자 루트 2는 또 애보다 크니까 로그 루트 2의 루트 2가 되면서 1이 되더라. 뭐야? 반복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10번만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FN 꼴이니까 자 이거 뭐야? 쭉 나열해서 해주면 되겠지. 10번만 잠깐 풀어봅시다. 문제가 뭐해?
됐어? 좋아, 쭉 나열했어야지 쭉. 아직 수학적 공부하고 많이 훈련이 안 돼서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자, 10번 더. 자, 다시 한번 우리 똥균이한테 내가 얘기를 해볼게. 똥균아? 자, 11번. 11번 봤을 때 N 너한테 뭘 바라는 거야? 미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심플합니다. 이게 안에 자체가 그냥 an 플러스 1 플러스 an 제곱은 4an an 플러스 1 자 플러스 9고 자 너가 넘어갔을 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제곱은 9 그냥 이거 이용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게 계속 값이 커지니까 결국에 뭐야? a가 이게 뭐가 나와야 돼? 3이 나온다. 그냥 이 말을 하는 문제인데 이게 실제로 평가원에서 4점 써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자, 12번은 아까와 똑같은 형태. 13번은 별표를 좀 두개 칠게요. 14번은 별표를 두개 치고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자, 왜 쉽지 않냐면 일단은 여기서 뭔가 부등식이 나온 것 자체가 불편하고요. 모든 A1의 값의 합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A1이 여러 개 나온다가 우리가 불편하다. 자, 민수야,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A3 기준으로 모르겠어. 자, 그럼 14번 이거 한번 같이 가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가를 그러니까 선지에서 이제 가를 봤을 때 애가 홀수면은 여기에 놓고 짝수면 여기 밑에 넣으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A4랑 A5 합이 24 이하다. 자,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뭐가 힘드냐면 그냥 여기서 A1을 잡고 시작하면 안 됐었어. 오케이? 자, 나 선지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나 선지가 없고 가랑 다른 조건이 있고 이게 있다 하더라도 A1을 잡으면 안 됐던 이유를 말해줄게. 자, 우리가 A1을 잡았어. 그러면 내가 A2를 구하려고 A1을 잡은 거 아니야? 근데 A1을 내가 만약에 홀짝 나눴어. 지훈아 홀짝 나눴어? 그럼 A2가 애가 짝수일 땐 넣으면 뭐가 나와? 3K가 나오지. 애가 2K 플러스 1 넣으면 2K 플러스 4니까 K 플러스 2가 나와. 자, 문제가 뭐야 얘들아? 또 나는 여기서 K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또 나눠야 돼. 나눌 수야 있어. 그럼 K가 또 2M이라고 해. 너가 6M일 때 그럼 너가 2M 플러스 1이면 너가 6M 플러스 3일 때 근데 우리가 이제 알지. 왜? A3가 이렇게 4개 나왔는데 그럼 내가 또 A4 넘어갈 때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 자, 6M을 여기 넣는 순간 이미 9M이야. M 홀짝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다 이거지. 좀 수능적 관점이긴 한데 자, A1을 잡으면 안 되는 이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나중에 수능 문제에서 수요 문제가 맨 앞에를 잡아야지 문제가 깔끔하게 풀리는 경우가 있고 맨 뒤에 A7부터 해서 구해야지 깔끔할 때가 있고 아니면 A4 중간에 잡아야지 깔끔할 때가 있고 하는데 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럼 맨 앞에를 잡으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해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보면은 이제 나에서는
AN이 이제 A3이 이제 맥스 값이다. 이게 맥스 값이다. 이 정도 알려주고 있고 모든 상이 이제 자연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다시 세팅을 해서 A1, A2, 이제 A3, A4, A5가 있어요. 자, 그럼 나는 A1을 안 잡을 건데, 그럼 A5를 잡을 거냐라고 물어봐도 이것도 사실 문제다. 자, A5를 내가 어떤 걸로 잡았어? 자, 어떤 값을 잡았는데, 그럼 여기서 애가 A4가 홀수여서, 자, 애가 뭐라고 볼까? 뭐 M이라고 해볼까? 자, A4가 홀수였어. 자, 홀수여서 M이 나왔대. 그럼 얼마야? 2M-3이어야 되네. 오, 이거는 가능하겠다, 얘들아. 이건 좀 깔끔하게 나오잖아. 자, A5가 M이 나왔어. 그러면 A4가 홀수였거나 짝수였거나인데, 그러면 애가 M이 나오려면 애가 2M-3이면서 애가 이렇게 나왔을 거고, 이건 누가 봐도 홀수잖아. 자, 그럼 여기서 M이 나오려면 애가 뭐야? 3분의 2M이네. 애 때문에 줘줬죠. M이 뭐가 돼야 돼? 3의 배수여야 되잖아. 그럼 3의 배수면서 홀수냐 짝수냐를 또 나눠야 돼.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접근이 힘들다고 보고, 자, 처음이 안 되는 이유, 끝에서 잡았을 때 안 되는 이유를 말했는데, 자, 했는데 A3로 잡아야겠다라고, 여기 조건에서 이제 A3밖에 없으니까 A3로 잡아야겠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될 수도 있어. 자, 잘 들어. 이 다음이 중요해. A3로 잡았는데도 안 풀려. 근데 A1보다는 A5로 잡았을 때가 더 답이 있다. 왜? 아까 그래도 하나는 좀 깔끔하게 홀수가 나왔으니까 A는 다 나눴어야 했는데, 자, 그래서 A3를 기준으로 가보면 A3가 M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얘가 최대래. 같거나 최대가 돼야 돼. 자, 그러면 2분의 3에 여기에 넣으면 돼, 안 돼? 저기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A3가 그냥 홀수라는 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홀수라는 게 2M 플러스 홀수라는 게. 자, 그러면 2M 플러스 얘가 홀수다. 자, 홀수면은 여기 위에 넣어서 2M 플러스 4니까 M 플러스 2가 되네. A4가.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저 조건을 우리가 이제 좀 쓸 수 있어요. 왜? 애가 홀수일 때는 여기 넣었을 때 2분의 M 플러스 5. 짝수일 때는 2분의 3 M 플러스 2. 둘이 더한 게 24 이하일 때 M 홀수일 때 찾고, 둘이 더해서 24 이하일 때 M 짝수일 때 찾는 문제죠. 그래서 M이 여러 개가 나오면 그거 통해서 A2랑 A1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4번에 별표도. 이제 이런 거는 시간이 많이 뺏긴단 말이야, 얘들아.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그래서 14번에 별표 2개 치고 넘어갈게요. 15번은 좀 그림만 잡아주고 1,1에서 기울기 뭐 4짜리, 그 다음에서 기울기 몇 짜리,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결국에 자, 이제 나는 이거 이제 보자마자 아, 99% 부분분수다. 요 정도는 여러분이 좀 생각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부분분수겠구나. 요 정도 생각하시고. 자,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거 지금 이거 문제가 쉬운 문제를 뽑아온 게 아니라 좀 어려운 문제를 뽑아온 거예요. 사실 수학스키하고 스텝 2를 안 풀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에 좀 버거운 문제들도 있다.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애가 1,1을 지나고, 나는 개인적으로 A2, A3까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해볼 법한 것 같아요. 자, 너가 1,1이고 애가 기울기가 4야. 그러면 x제곱하고 4, x-1 플러스 1 연립을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럼 여기 교점이 이제 3 정도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애가 여기 AN이 이렇게 있다고 보죠. AN, AN 제곱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이거, 자, AN, AN 제곱이 있는데 이거의 기울기가 4n인데,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여기가 AN, AN 제곱인데 기울기가 4n이면
너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4n 곱하기 x-an 플러스 an 제곱이고, 그럼 나는 너를 누구랑 연립해? y는 x제곱이랑 연립을 해서, 자 a랑 a랑 연립을 할 거죠. x제곱에 마이너스 4nx에 플러스 4nan 마이너스 an 제곱은 0 xx an 4n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x가 2점 지나니까 교점 하나 나오고, 여기 새로 생긴 이 an 플러스 1 a의 x좌표가 바로 뭐야? 4n 마이너스 an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여러분들. 야, 근데 이게 맞냐? 나 지금 식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좀 이상하게 한데 an 플러스 1의 일반항을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자, 16번에는 별 3개. 자, 별 3개짜리는 사실 안 풀어도 되긴 해요. 네. 시간 있으면 좀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도 이제 저거는 별 3개 해두고, 그 수학측기납법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 등호 있는 거 있잖아요. 등호 있는 걸 좀 풀어보고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8번은 별 2개짜리. 19번은 그래도 교과서에도 있고 좀 자주 나오는 형태예요, 여러분. 19번, 20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22번 가보세요. 자, 그래서 수학적 생각법의 기본 이제 틀이 뭐냐면은 그냥 빈칸 넣기 문제인데, 애가 n이 1일 때 맞는지 확인하고 애가 k일 때 이거라고 가정해서 k 플러스 1일 때 이거인 걸 내가 밝혀야 되는 거잖아, 결국엔 틀은. 자, 그래서 뭐 f1 넣으면 뭐야? 7이야. 7이니까 7의 배수가 나왔어. 자, n이 k일 때 이게 7의 배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자 2k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의 2k 마이너스 1제곱. 너는 이제 우리가 7의 배수, 즉 7m이라고 이제 세팅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k 플러스 2를 넣은 값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 나식에서 애가 나 곱하기 fk 플러스 이제 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PQR 지금 나다에 숫자가 들어가야 돼.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처음 보면. 자, 그냥 심플하게 됐고, 너 그냥 Q 잡고 너 이렇게 R 잡거든요, 여러분들. 자,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자 이 식이 나왔는데, 자, 이거 배수 문제는 거의 이렇게 풀리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너를 이 앞에 있는 꼴에서 얼마를 곱해야지 이게 나오냐, 이거를 보시면 돼요. 2 곱하기 2에 k 플러스 1제곱 플러스, 자,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냐? 너는 9 곱하기 3에 2k 마이너스 1제곱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거 9 곱하기 이거를 하나는 2로 쪼개고 하나는 7로 쪼개서 이렇게 가서 결국에 너는 2로 묶이니까 너가 7로